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5일 목요일 인사드립니다. 출발성공투자 박민영입니다. 5월 들어서 국내외로 분위기가 꽤 괜찮습니다. 미중 관세에 대한 합의 관련 소식이 전달된 이후부터 시장은 명확하게 외국인의 수급 또한 개선되고 있는데요. 반도체에 대한 기대도 몰리고 있고 서브 섹터에서 신재생, 원전, 로봇 등에 대한 관심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종목 포트를 짜야 될 것인가 같이 고민하면서 들려왔던 소식들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밤사이 뉴욕장은 보합권의 혼조였는데요. 내용 하나씩 짚어보시죠. 네, 뉴욕 증시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분위기였습니다. 다만 최근 몇 거래일 동안 상승 탄력이 워낙 좋았다 보니까 오늘의 탄력도는 조금 낮았습니다. 그래도 나스닥 지수, AI 딜 호재를 등에 업은 기술주들, 특히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강력한 상승이 나와준 덕분에 0.7% 반등 흐름을 가져갔고요. S&P 500 지수는 강보합권의 거래를 마치면서 5,900포인트 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 미중 갈등 완화 기대 그리고 중동 AI 딜 이 두 가지 호재가 지금 미국 증시를 떠받들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주 주말이죠. 제주에서 에이펙 통상장관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어떤 합의 진전이 있을 것인가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또 미국과 중국이 추가적인 정상회담을 가진다라는 부분도 중요하겠죠. 여기서 과연 조금 더 대화의 진전이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지금 자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동 AI 딜, 이제 어제는 사우디에 방문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간밤에는 카타르에 두 번째 순방을 했습니다. 여기에 와서 또 여러 가지 선물 보따리들을 챙겨왔는데 뒤에서 자세한 내용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최근 이 미국 주식 전문가들의 뉘앙스가 좀 낙관론 쪽으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간밤에는 BMO 캐피털과 UBS가 관련해서 목소리를 내서요. 관련한 내용도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를 좀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S&P 500 지수의 YTD 수익률이 플러스 구간으로 전환이 됐죠. S&P 500의 올해 들어서 주가 차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면 연초 대비해서 4월 8일까지 주가가 15.3% 급락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4월 9일 90일 상호관세 유예 뉴스가 나와주고 한 달간 그 전의 낙폭을 전부 다 만회하면서 지금은 연초 대비 0.2%의 플러스 구간까지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앞으로 미국 증시 이제 남은 올 한 해 동안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포인트입니다. 자, 이렇게 한 해 동안 15% 이상 급격하게 S&P 500 지수가 빠졌던 케이스들을 전부 다 집계해 보니까요. 1950년 이후 딱 15번의 경우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이후에 전체 연간 수익률은 어떻게 됐는가 보니까 이 우측에 붉은색이 많이 보여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15% 이상 빠졌던 경우에는 결국에는 끝끝내 증시가 하락으로 문을 닫은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았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조금 불리한 데이터가 되겠는데 한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상승했던 경우가 3차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를 보시면 전부 다 특이한 이벤트가 있었던 해들이라는 것이죠. 1982년 경기 침체가 왔던 이후에 회복을 했던 시점이었고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습 국면에 놓여 있던 시점, 2020년은 코로나 쇼크 이후에 증시가 급 반등으로 진행됐던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라이언 데트릭 전략가는요. 미쳤다고 해도 좋다. 내가 봤을 때는 올해가 4번째 사례가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해 역시도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하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 이벤트가 있었던 해니까 이 예측이 현실이 되기를 희망해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이슈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빵빵 터지네. 어제는 사우디에서, 오늘은 카타르에서 총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메가 패키지를 끌어왔습니다.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이 구체적인 계약을 체결했는지를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레이시온 미국의 드론 기업이 되겠습니다. 1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는데 첫 번째 글로벌 고객사를 얻어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게 평가되고 있고요. 보잉이죠. 787 드림라이너 210대를 팔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한화로 했을 때에는 280조 원 규모거든요. 보잉 역사상 최대 규모의 수주를 따냈습니다. 오늘 이 이슈를 소화하면서 보잉의 주가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움직임 나타나기도 했고요. 그 밖에도 여러 포인트들이 있었습니다만 가장 주목해볼 만한 한 가지는 양자 개발에 10억 달러를 최대 투자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다는 것이죠. 간밤 미국 증시 안에서 리게티 컴퓨팅, D-Wave 퀀텀 등의 양자 관련 종목들이 이 뉴스에 좀 반응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 온기가 국내장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네요. 특징주들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히트맵 보여지고 있는데 엔비디아와 알파벳, 테슬라가 오늘의 주된 상승 특징주였습니다. 자,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사우디 휴메인과 AI 인프라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죠. 18,000개의 GB300 칩을 판매한다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요. 사우디 AI 딜의 수혜주로 선정을 하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다. 그리고 방송 들어오기 한 30분 전쯤 들려온 속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기재하지는 못했는데 이제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가 UAE에 매년 수십만 개의 칩을 판매할 수 있게끔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소식 들려왔거든요. 엔비디아 주가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강보합권 움직임 지켜내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드립니다. 다음으로는 AMD입니다. 엔비디아가 이렇게 AMD가 이렇게 글로벌 계약 관계 속에서 엔비디아와 유사한 입장에 선 것은 이번이 첫 번째 사례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평가가 있었고요. 간밤 주가를 추가적으로 밀어 올렸던 호재는 6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승인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4.7%의 급등이었고요. 슈마컴 역시 어제 두 자릿수 상승에 이어서 오늘도 사우디 호재의 16% 가까운 상승으로 화답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슬라의 주가 오늘 머스크 CEO가 카타르 투자청 의장과 회담을 진행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관세로 인해서 조달을 중단했던 부품을 조달을 재개한다라는 이슈까지 들려왔습니다. 사실 이 사이버캡과 세미트럭은 양산이 올해 예정되어 있고 양산이 내년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올해 테스트 생산이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이 부품 조달이 스탑되면서 이것이 혹시 딜레이되면 어떡하나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 우려가 해소되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밖의 특징주들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시죠. 시스코 시스템즈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가장 중요했던 포인트는 AI발 수요가 여전히 견조하다. 특히 클라우드 고객들의 네트워킹 장비에 대한 주문이 견조하다라는 것이죠. 연간 매출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가이던스 밴드의 하단이 컨센서스를 웃돌면서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2% 정도의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오클로의 주가가 15%대 급등했습니다. 1분기 주당 손실이 7센트로 잡혔습니다. 시장에서는 11센트, 훨씬 큰 폭의 손실이 예상됐는데 좋은 실적을 공개한 것이죠. 오늘 오클로의 이 긍정적인 흐름이 국내 증시로까지 연결될 수 있을 것인가 중요한 포인트로 보셔야겠습니다. 제약업종의 경우에는 케네디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부 예산 삭감을 옹호하는 등 의회 청문회에서 나왔던 발언들을 소화하면서 계속해서 하락세를 면치 못했고요. 마지막으로 자율주행 기업인 오로라 이노베이션, 우버가 10억 달러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을 발표했습니다. 이 전환사채는 오로라의 주식으로 전환이 된다라는 것인데 이렇게 이 주식이 전환이 되게 된다. 그러니까 발행된 주식수가 늘어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주주 가치 희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오로라 이노베이션의 주가 6% 급락한 이유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정말 다양한 뉴스들이 쏟아졌던 간밤 미국 증시였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투자 포인트로 연결될 만한 부분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민영 앵커가 정리해드립니다. 미국 지수 자체로 봤을 때는 중립 정도, 거기에 반도체 AI 진영에 힘을 주는
소식들이 있었다. 그리고 에너지에 관심이 계속되고 있다. 이 정도로 볼 수 있는 뉴욕장입니다. 자, 오늘 국내장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일단 어제장까지는 좋은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양지수 모두 다 올랐죠. 코스피가 어느덧 올해 상승률 10%, 코스닥도 9%, 코스피 2,600선을 가뿐히 넘겨둔 상황입니다. 2,640선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자, 미중 고율 관세 인하 합의 이슈 이후 CPI가 예상보다 낮았다라는 점, 미국과 사우디의 빅딜이 있었고요. 미국 상무부가 AI 칩 수출 규제 폐지한다라는 얘기도 들렸죠. 엔비디아, 테슬라 등이 사우디 혹은 카타르 등에서 성과를 내는 소식 같이 전달되고 있고요. 반도체, 로봇, 우주 진영으로 어제 힘이 좀 실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괜찮아진 분위기 속에서 외국인의 컴백도 같이 나타났어요. 외국인의 수급이 6거래 연속해서 유입됐다라는 긍정적인 시그널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제장 키워드에 따라 섹터들이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사우디의 빅딜 키워드로 움직임을 보인 것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의 반도체 종목들 괜찮았고요. 로봇과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 도 강세였습니다. 자, 로봇은 대선의 키워드가 같이 끼기 시작했죠. 물론 유진 로봇에 좀 집중된 대선 키워드이죠. 자, 신재생, 조선, 금융, AI, 원전 등의 종목들이 대선의 키워드를 갖고 어제 강하게 흘러갔습니다. 자, 그럼 신재생은 중국의 키워드도 같이 가져갔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규제하는 과정 속에서 한국의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여러 가지 제재안 중에서 보조금 부분에 태양광 쪽에는 예상보다 약하지 않겠는가 이런 시각 등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신재생, 태양광도 강했죠. 삼성의 이슈가 로봇도 같이 자극했던 어제이기도 합니다. 삼성이 공조회사를 인수한다라는 소식이 어제 있었죠. 그래서 공조 관련한 종목들이 장중 급등했다가 꼬리를 달고 상승폭을 줄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모처럼 동반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삼성이 가지고 있는 그 현금을 어디다 쓸 것인가 시장은 굉장히 집중하고 있었어요. 전장이 될까? 아니면 로봇이 될까? 다양한 분야로 M&A를 시도하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 기대가 한 3년 정도 지속되니까 이제는 그 기대치가 굉장히 낮아져 있었죠. 그런데 어제 공조회사 유럽에서 인수한다라는 소식이 들리자 M&A 광폭 행보 이런 기대감이 실렸습니다. 그래서 M&A 대상으로 로봇도 들어가지 않겠어? 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어제 로봇주들 전방위적인 강세를 기록했고요. 여러 가지 키워드가 맞물리면서 유진 로봇 또다시 어제 상한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로보티즈 역시나 중국과의 공급 관련한 기대감이 작용되면서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16,000원권을 넘어가는 모습 나타나기도 했네요. 전반적으로 신재생과 로봇 쪽으로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삼성의 M&A 소외돼 있었다라는 점, 옵티머스가 이제 사우디에서 일론 머스크가 옵티머스를 선보였다라는 점, 또 AI 관련해서 정책의 모멘텀이 더해지며 자, 유진 로봇은 126%의 급등을 4월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책적 이슈가 붙었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로 성격을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으로 많이 올라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나우로보틱스인데요. 사실 4월이라고 하기도 애매할 정도로 그냥 최근에 강한 상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신규 상장 종목으로서 거래량이 꽤 실렸기 때문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라는 것이죠.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어제 급등이 나오면서 강세 흐름을 나타냈고요. 두산로보나 클로버, 유일로보틱스 등의 종목들도 어제 동반 상승세를 시원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신재생이요. AI에는 신재생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과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이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대선을 앞두고 신재생 관련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죠. 에너지 고속도로부터 시작해서 어제 이 시간 이제 연결고리로 짚었던 것이 전남의 신재생 메카에서 대선을 앞두고 그와 관련한 에너지 공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런 소식 등이 전달되는 것을 같이 나누기도 했었습니다. 퍼스트 솔라 강세 흐름, 하나솔루션 같이 연결해서 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어제 급등 나왔습니다. 87%의 상승을 나타냈죠.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도 어느덧 4월부터 81%의 상승세.
있는데 SDN 마찬가지입니다. 4월부터 60% 정도 올라오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대선의 키워드가 붙자 태양광 종목들도 장기 소외주로서 관심을 받으면서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분위기를 타고 있는 그들에 대한 얘기였고요. 넘겨보겠습니다. 자, 로봇과 신재생 외에도 같이 분위기 타고 있는 쪽이 바로 원전입니다. 돌진하고 있는데요. 4월부터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점은 자주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수급 측면에서도 약간의 우호적인 흐름이 잦게 발견되고 있고요. 대체 거래소에서 그러니까 애프터마켓에서 수급이 유입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4월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갖고 있는 매물대를 돌파하는 것이 관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거래도 실리면서 또 강하게 신고가를 기록하는 모습도 보여주기도 했죠. AIN 원전이 필요해라는 논리와 함께 국내 내부적으로 탈원전에 대해선 이제 다시 유턴하는 흐름이 같이 나오고 있어서 어느 당이든 원전이 우호적이다라는 시각도 나왔죠. 거기에 세계적으로 원자로 건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까지 짚었습니다. 4월 이후 그럼 원전주들 어떤 흐름이었을까요? 두산 에너빌리티 어제 또다시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31,400원을 장중에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31,300원의 종가를 기록했죠. 최근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굉장히 우호적으로 유입되고 있고요. 주기기에 그 두산 에너빌리티라면 보조기기단의 BHI 역시나 함께 봐야 되는 종목으로 많이들 출연진들도 얘기해 주셨는데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유입되고 있죠. 4월부터 65%의 상승을 기록한 상황입니다. 자, 원전의 흐름을 좀 더 짚어보도록 하죠. 어제장에는요, 원전에 영향을 줄 만한 뉴스들이 꽤 많았었습니다. 일단 한수원에서 차세대 원자로 개발에 착수했다라는 소식을 내놨죠. 원전의 핵심인 이 설계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의존을 탈피하기 위한 목표였는데요. 원천 기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웨스팅하우스와의 노이즈 등을 겪으면서 깨달았고 그것에 대해 박차를 가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거기다가 뉴스케일 파워와 오클로가 최근에 굉장히 좋은 실적을 냈죠. 앞서 체리넨코 오클로도 얘기해 주셨는데 뉴스케일 파워는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이었고 오클로는 예상보다 덜 나쁜 실적을 내놨습니다. 거기다 오클로는 아이다호 국립연구소 부지에 SMR 건설 시추 관련한 작업을 완료했다라는 소식도 있었어요. 사우디 빅딜로 인해 이제 테크 업체들이 데이터 센터를 많이 건설한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오면서 원전의 내러티브가 조금 더 강화됐던 어제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원전의 내러티브 스토리라고 보신다면 AI, 첨단 산업 경쟁, 많은 전력이 필요하고 값싸고 안정적인 탄소 중립의 에너지원으로서 원전이 중요하다라는 그 스토리가 있었죠. 러우 전쟁을 겪으면서 에너지 패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고 코로나 시기 등을 지나오면서 고립될 경우 자립할 수 있는 힘은 에너지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세계 각국이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탈원전을 서둘렀던 국가들이 빠르게 유턴하는 모습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고요. 안정적인 전력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최근에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스페인 등의 대규모 정전 사태이겠죠. 이런 스토리에 이런 뉴스케일 파워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내부적으로 어제는 이제 김문수 후보가 두산 에너빌리티에 방문했다라는 점, 주요 후보들이 원전에 우호적이라는 점도 지금의 원전을 뒷받침해주는 상승 요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의 원전 밸류체인 참 자주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설계단의 한정 기술부터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BHI 등의 종목들, 그리고 그 외에 어떻게 확장을 해볼 수 있을지 아니면 이들의 포트 전략을 이익을 챙겨야 될지 우리가 원도속이라고 해서 원전에 자주 속았었는데 지금 원도속을 고려해봤을 때는 이익을 챙길 시점인지 아니면 조선이 달라졌었던 것처럼 원전도 우리의 기술력과 이런 스토리에 맞물려서 달라질 수 있을까를 기대한다면 이제 초입일까 이런 기대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잠시 후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은 앞서 체리 앵커 말씀 주신 대로 대통령의 세일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증시는 보합권의 혼조였죠. 제약주 부진으로 인해서 다우는 내렸지만 나스닥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중동 순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사우디에 이어서 카타르로 이동한 상황이고요. 카타르에서도 일론 머스크는 투자청 회담을 진행하고 있고 카타르에서도 양자 관련한 또 새로운 소식이 전달되기도 했습니다. 요즘에 양자 컴퓨팅 관련 종목들이 꽤 변동을 보이고 있긴 한데 밤사이는 리게티나 디웨이브 등에서 올라섰죠. 허니웰의 컨티넘이 이 카타르와 합작 투자를 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허니웰 컨티넘이라는 것은 곧 한 2, 3년 안에 상장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회사인데요. 허니웰의 이 양자 사업부와 영국의 양자 업체가 같이 만나서 합작 법인을 세운 것이죠. 바로 컨티넘 2021년도에 세워졌었습니다. 여기서 양자 관련한 카타르 성과를 조금 기대하면서 양자 컴퓨팅 관련 종목들이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다만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이 금리가 조금 불편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감세 이슈가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데 감세가 진행되게 된다면 이 확장적인 재정책이라서 결국 국채 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는 점이 압박이 되고 있죠. 10년물 국채 금리가 4.5에 도달했습니다. 4.5. 이 숫자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불편하게 느끼는 수준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또 어떤 얘기를 꺼낼 것인가 시장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쪽은 중립 이상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전에 사우디 빅딜 이슈와 함께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엔비디아와 AMD에 대해서 사우디의 AI 추진 수혜 종목으로 딱 이 두 업체를 꼽기도 했습니다. 슈마컴이 다시금 급등해주기도 했고요. AI 밸류체인 원전까지 해서 같이 더 관심을 받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아쉬웠던 건 제약이죠. 다우가 떨어지는데 좀 한몫을 했는데 보건복지부 장관인 케네디 장관이 또 수천 명을 해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일라이릴리를 비롯해서 암젠 이런 종목들이 하락한 채 끝나기도 했습니다. 자, 대통령의 세일즈, 뉴욕장의 지수는 보합 혼조였고 금리는 올랐다. 그리고 섹터로 봤을 때는 반도체, AI, 양자, 우주 등이 나름 괜찮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원전도 뉴스케일 파워와 오클로 등의 종목들이 강세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자, 박앵커의 연결고리 오늘장 요약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시장 자체, 미국 증시로 봤을 때는 중립이었습니다. 그런데 섹터로 봤을 때는 AI 진영의 긍정이었죠. 반도체, 원전, 액침 냉각 혹은 조금 더 나아갔을 때는 유리기판까지 체크가 가능할 겁니다. 어제 필옵틱스도 한 5% 올랐던 걸로 기억하고요. 엔비디아가 HBM3E 12단에 대한 가격을 올려줬다라는 소식, SK 하이닉스 진영에 긍정적일 수 있을 것이고요. 대선이라는 이슈로 봤을 때는 신재생, 원전, 로봇 등이 관심권역에 지금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이라는 키워드로 놓고 봤을 때는 화장품 수출이 좋다라는 것이고요. 요즘 한국에 방문하는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잠시 후에 좀 짚어볼 건데요.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카지노 업체들의 실적 역시나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네요. 실적 측면에서는 미국 내 원전주, 그리고 오늘 나오게 되는 월마트 등의 실적 보셔야 되고요. 시간 외에서 개별 실적주들이 꽤 있었습니다. 섹터 대장주들이었는데 잠시 후에 살펴보죠. 테마단에서는 우주, 보안 그리고 태양광 인버터를 넣었는데 신재생에 대해서는 잠시 후 미나 앵커가 자세하게 브리핑을 해주실 거고요. 태양광 인버터 종목을 조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보도였죠. 미국 에너지 당국이 태양광 풍력에 들어가는 중국산 부품, 특히나 전력 인버터에서 백도어 통신 장비를 발견했다. 백도어라는 건 인위적으로 만든 정보 유출 통로라고 합니다. 자, 태양광 인버터가 뭔지부터 좀 볼까요? 태양광 밸류체인을 한번 보시죠. 햇빛을 받아서 모듈로 인해서 태양광의 빛이 이제 전력으로 생산이 됩니다. 직류 전기가 생산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인버터는 사용 가능한 형태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교류 전기 변환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죠. 모듈, 셀, 인버터, 웨이퍼, 전력 변환 장치 그리고 설계, 운영 등이 이 태양광 밸류체인인데 그중에 인버터를 두고 일각에서는 태양광의 심장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직류에서 교류로
변환시켜서 빛을 사용한 가능한 형태로 바꿔주는 인버터이기도 하고 전기를 제어하고 전압이나 주파수를 조정하고 있죠. 발전 현황 등을 살피는 모니터링 역할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태양광 인버터 꽤나 안보 측면에서 중요하다라고 하는데요. 2월 달경에 이 독일 해커들에 대한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태양광 인버터는 설정을 조작해서 정전망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조절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태양광 인버터에 있는 이 백도어 부품을 통해서 결국엔 이 해킹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 전압을 해커가 시시각각 변동시켜서 정작 필요할 때 전력을 쓸 수 없게 만든다던가 대규모 정전 사태를 유발해서 산업에 충격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중국 부품으로 인한 미국의 태양광 인버터 불안이 좀 생겨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일단 태양광 인버터 관련한 종목들을 넣어보긴 하는데, 사실 지금 대다수 국내보다는 중국산 태양광 인버터가 압도적인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인버터 업체들이 얼마나 활약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일단 인버터 관련주 테마 이슈기 때문에 그냥 체크만 해둡니다.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과 LX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한화큐셀 등이 인버터 생산 쪽에서 좀 압도적인 회사들이고요. 대형 인버터는 캐리라는 업체가 있는데, 캐리가 뭔가 하고 한참 찾아봤더니 과거 윌링스였습니다. 뭐 종목 사이즈 크지 않으니까요. 그냥 참고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SDN, G2 파워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태양광 인버터 이런 이슈가 있다더라 정도로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앵커의 연결고리 내용이었고요. 자, 어제 대규모 에너지 사업 대선 공약에 반영하기 위해서 전남이 엄청난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이런 소식을 전달드렸었죠. 그래서 태양광, 에너지 고속도로, 스마트팜 이렇게 볼 수 있는 종목군으로 구분을 했었는데, 오늘 또 이재명 후보가 다시 전남을 찾아서 유권자들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다, 이런 기사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테마에 대해서 왜 자꾸 얘기하냐, 이렇게 이야기들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사실 지금 장에서 이 테마에서 두는 이 섹터 순환을 빼놓고는 시황 설명이 어렵기 때문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시간 외에서 실적이 나온 기업들 세 종목이죠. 이스페타시스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내놨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 반응하며 5% 올랐고요. 현대료템 같은 경우는 예상보다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좀 상회를 했어요. 그래서 시간 외에는 반응을 하긴 했습니다만, 애프터마켓은 투자 경고로 인해서 거래되지 않았습니다. 자,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다 예상을 상회하긴 했는데, 시간 외 시세는 딱히 의미가 없는 정도의 흐름이었다, 이 정도 체크해 주시죠. 다만 롯데관광개발을 비롯해서 GKL 혹은 파라다이스 등의 업체들이 모두 다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부터 이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무비자로 입국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드랍액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요. 중국에서 폭삭소가수다의 엄청난 흥행으로 인해서 한국을 찾는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네요. 4월까지 한국에 온 관광객이 550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2019년도에 기록했던 역대 최대 관광객 유입의 기록을 깰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이 높습니다. 2019년도에 1,750만 정도가 왔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잘 와닿지 않지만 1.8초마다 한 명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걸 뛰어넘어서 꿈의 2천만 관광객 유입을 기대한다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어요. 그럼 관광객들 중에서 지금 어디가 제일 많이 오는가? 주변 인접 국가에서 많은 방문을 하고 있고요. 압도적인 1위는 일단 중국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소비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올라가고 있고, 4월부터 해서 관광 종목들, 이 카지노 종목들도 시세를 조금 내는 듯 했었는데요. 작년에 정말 좋지 않았었잖아요, 이들이. 그래서 최근에 조금 좋아지고 있는 이 분위기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3월부터 꽤 상승을 하고 있는
했는데 세론일지 아니면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을지 7월부터 하반기부터 있을 이 무비자 입국 허용에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 오늘 시간 허락한다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보시죠. 일정입니다. 오늘장 러우 대화 가능성이 있었는데 푸틴 측에서 이스탄불 회담에 보좌관을 파견한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푸틴이 나오는 거 아니면 의미 없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푸틴 측에서는 오지 않을 것으로 일단 속보가 전달되고 있어서 러우 대화가 잘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좀 우려감이 높습니다. 그리고 에이펙 통상장관 회의가 이제 열리게 되는데요. 오늘부터 한 이틀간의 일정일 겁니다. 여기서 미중 2차 관세 담판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고요. 밤에는 미국의 PPI,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 그리고 미국 경기 소비의 데이터로 볼 수 있는 월마트의 실적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미국이 이제 금요일은 옵션 만기라서 이 부분도 미국장의 일정 부분 수급적으로 반영이 됐죠. 테슬라, 엔비디아 밤 사이에 조금 더 상대 강도가 강했던 것도 이런 옵션 만기를 앞둔 영향이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산업통상부의 안덕근 장관이 무역대표부 대표와 회동을 갖는다라는 이 에이펙 통상장관 회의의 일환이고요. 여기서 또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도 일단은 예의주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섹터 들어갑니다. 신재생 에너지 오늘 자세하게 살펴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어제 민영 앵커가 이 연결고리에서 하나솔루션 그리고 태양광 IRA 법안 수정 내용을 다뤄주시면서 그 안에서 틈새 전략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취해볼 수 있지 않을까를 짚어주신 바 있는데요. 그 이후에 어제 정규장에서 이렇게 태양광 관련 종목들 그리고 신재생이 전반적으로 빨간불을 켜내는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어제 그 안에서 태양광 관련 종목들을 위주로 살펴봤는데요. 먼저 HD 현대 에너지솔루션이 정규장에서도 그렇고 애프터마켓에서도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전일장 상승률 10%대 그리고 애프터마켓에서도 11%대의 상승률을 나타낸 가운데 OCI 그룹주들도 모두 다 3%에서 6%대까지 상승폭을 확대했다는 점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랫단으로는 이제 테마로 엮이게 되면서 나머지 이 중소형 종목이라든지 이렇게 태양광이라는 키워드에 연관성을 갖고 있는 종목들마저도 다 같이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무려 ETF, 신재생 ETF까지 6%대의 상승률을 나타내면서 어제는 전반적으로 신재생을 향한 기대감이 높아졌다는 점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ETF 같은 경우에는 전체 983개 ETF 중에 이렇게 신재생 관련 ETF의 상승률이 각각 4위, 5위, 6위의 상승률을 나타냈다는 점도 하나의 체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 왜 이렇게 태양광 종목들이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지 살펴볼 텐데요. 결국에는 정책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볼 예정인데 먼저 미국의 정책 효과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국내에서도 이제 조기 대선을 앞두고 공약이 하나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역시나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서서 민영 앵커가 밸류체인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조금 더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폴리실리콘이 원료를 생산한 다음에 인곳, 웨이퍼, 셀, 모듈 그리고 시스템화까지 이렇게 밸류체인이 형성이 되는데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폴리실리콘과 셀, 모듈을 산업단으로 가장 중심으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OCI 홀딩스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폴리실리콘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셀과 모듈 업체에서는 하나솔루션과 HD 현대 에너지솔루션이 있는데 결국에 셀 하나하나를 다 붙인 게 우리가 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보는 그러한 모듈이라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주가 자체는 HD 현대 에너지솔루션이 더 큰 폭으로 오르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업계 관계자들이 더 주목하고 있는 쪽은 하나솔루션인데요. 그 이유는 미국에서의 점유율이 확실히 더 많고 지금 미국으로의 수출량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수혜는 하나솔루션이 조금 더 실속 있게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책 효과로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먼저 국내에서의 정책 효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일 두 캠프가 여당, 야당 모두 다 이제 10대 공약을 선거관리중앙위원회에 제출을 했는데요. 그 안에서 에너지 방향성에 대한 정책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두 캠프가 약간은 다른 방향성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어제장만 두고 봤을 때는 이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 촉매제로 작용이 되면서 주가를 견인시켜줬는데요. 먼저 이쪽 민주당 쪽에서는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2040년까지 석탄 화력 발전을 폐쇄시키고 이 햇빛 연금이라는 공약을 내걸게 되면서 농가의 태양광 설치를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공약을 제시했는데 이로 인해서 기대감이 높아지게 됐고 주가도 함께 높아졌다는 점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전 쪽을 조금 더 강조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에너지 관련해서는 조금은 변동성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체크 포인트로 남겨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슈가 나올 때마다 주가의 향방은 지켜보실 필요 있어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으로 넘어가서 미국에서는 어떠한 정책적인 모멘텀을 짚어볼 수 있을지 살펴볼 텐데요. 요약을 해봤습니다. 먼저 가장 최근에 나온 이슈 중에 하나가 이 미국 공화당이 IRA 수정 법안을 공개를 했다라는 점일 텐데요. 미국 하원에서 재생에너지 보조금을 전면 폐지가 아닌 2029년부터 단계적 폐지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이 수정 법안이 아예 확실하게 통과가 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흐름 자체가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는 부분이었는데요. 태양광 및 ESS 지원이 유지가 된다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고 있었고 이게 단계적 폐지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벌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고 있는 거겠죠. 따라서 IRA 보조금 정책이 최소 2030년까지는 유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단행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잖아요. 물론 최근에는 90일 동안 115%포인트가량 인하한 상호 관세, 이 소식이 들려왔지만 태양광 부문은 달랐습니다.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는 관세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건데 중국산 태양광 반덤핑 관세는 최대 271.28%, 상계 관세는 약 3,500%가 부과될 것으로 보이고요. 동남아를 통해서 들어오는, 우회선로를 통해서 들어오는 쪽으로도 이렇게 관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이 패널 재고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공급을 많이 못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폴리실리콘과 웨이퍼 같은 경우에는 이 관세 면제 품목에 포함이 되면서 이 부문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관세 리스크가 낮아지는 효과도 지금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예상 효과 아래 정리를 해봤는데요. 미국 내 중국 기업의 입지가 확연하게 줄어들게 되면서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공급 과잉 우려도 함께 낮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패널 가격 반등을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동안은 중국산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가격이 현저하게 낮아졌었는데 이제는 가격이 정상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의 태양광 기업들이 미국의 공급망 핵심으로 성장이 가능해 보인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체크 포인트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봐야 하는 기업들은 이제 미국의 보조금을 받은 기업 또는 이제 현지 생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들을 눈여겨봐야 한다는 의견까지 살펴보시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리자면 이제 중국의 우회 수출이 차단되면서 과잉 공급이 함께 차단이 되는 효과 누려볼 수가 있고 이로 인해서 미국 내 공급량이 감소가 됨에 따라 가격 반등이 가속화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미국에서 지금 활약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 태양광 기업들의 매출액이 높아질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흐름을 다 같이 좀 분석을 하면서 태양광 업계는 상반기까지는 사실 미국 대선 불확실성 그리고 관세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태양광 모듈 판매량이 저조했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차츰 안정화되면서 하반기부터는 태양광 모듈 판매가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 내비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조금 더 나아질 것이라는 예측까지 함께 우리가 누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종목 짚어드릴 때 하나솔루션이 가장 큰 기대감을 받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선 이번에 실적을 살펴보시면 왜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지 아실 겁니다. 먼저 1분기 실적인데요.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를 훌쩍 넘겼습니다. 예상치는 2조 원대였는데 지금 발표된 실적을 보면 매출액은 3조 원대를 돌파했거든요.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었지만 303억 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는 점, 이 부분이 킥이 될 것 같습니다.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예상치 2,370억 원 가까이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물론 마이너스 301억 원을 기록했지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성적을 거뒀다는 점에서 시장을 깜짝 놀라게 한 거죠.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는 점,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부문에서만 1,362억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하면서 화학산업의 부진을 상쇄시켰다는 점에서도 이번 1분기 실적이 왜 중요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최근 실적 추이도 정리를 해봤는데요.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마지막 단에 있는 게 작년 1분기고요. 그 다음 2분기, 3분기, 4분기, 그리고 여기가 올해 1분기 실적입니다. 지금 매출액 보시면 작년 1분기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사실 작년 4분기가 가장 높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기록했는데 여전히 이러한 적자가 아닌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고 있었고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적자 폭이 꾸준히 그리고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 의미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실적이 진짜 하반기에도 좋을지 그리고 더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될지도 하나의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솔루션에 대한 투자 포인트 잡아보겠습니다. 태양광 모듈 이 자회사 한화큐셀이 지금 미국의 현지 생산 라인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 많이들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조지아주의 솔라허브 공장을 통해 수직 계열화 생산 라인을 마련하고 있는데 거의 유일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곳과 웨이퍼, 셀, 모듈 모든 밸류 체인을 한 번에 다 해결할 수 있는 생산 라인을 지금 갖추고 있는 기업으로 지금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는 거고요. 앞서서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면 보조금 수혜를 입었거나 생산 라인을 갖추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수혜가 예상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 하나솔루션이 그 두 가지를 다 잡고 있는 기업입니다. IRA 그리고 AMPC 보조금 수혜를 이미 받아서 실적에도 반영이 되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 꼭 기억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난 바이든 행정부 때도 정말 격한 환영을 받았던 기업이 하나솔루션이기 때문에 틈새 전략이 유효해 보인다는 점도 하나의 체크 포인트 되겠습니다. 태양광 수출 비중 미국으로 약 82%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눈여겨보셔야 하는 부분이 실적에서 이 주택용 에너지 사업인데 이게 사실은 막 엄청 좋을 거다 이렇게까지 예상이 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실적이 컨센서스를 대폭 상회하는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미국에서의 주택용 에너지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눈여겨봐야겠습니다. 따라서 통합 에너지 플랫폼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전망 함께 나오고 있고요. 중국향 관세 효과로 미국 내 재고 소진이 가속화되면서 판가 반등 효과를 가장 또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기업으로 하나솔루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따라오고 있는 기업 OCI 홀딩스인데요. 사실 OCI 홀딩스는 아직 미국의 생산 라인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약간은 하나솔루션이 너무 위에 있는 위치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미국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가능성 지피고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봤는데 먼저 이 폴리실리콘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때마침 미국에서 이 관세 면제 품목에 폴리실리콘을 포함했다는 점 체크 포인트 되겠고요. 미국 텍사스에 2기가와트 규모의 셀 공장을 현재 건설하고 있습니다. 26년에 완공될 예정으로 정책적인 수혜의 기대감 진짜로 현실화할 수 있을지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미국 내 웨이퍼와 셀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OCI 홀딩스를 중심으로 일부 증설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점, 또 말레이시아에서 지금 폴리실리콘을 생산하고 있는데 지금 폴리실리콘은 관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을 시장으로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우려 포인트는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점에서 OCI 홀딩스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하나솔루션은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OCI 홀딩스는 투자 매력도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급적인 부분도 함께 체크 포인트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상승일지 따라 붙어도 괜찮을지 추세의 연속성 가져가 볼 수 있을지 저희 방송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앞서 살펴봤던 내용들 그리고 시장의 방향에 대해서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오늘 찰떡궁합을 자랑하시는 두 분 모셨어요. AJ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님, IS셋 김태성 본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태성 본부장님께 먼저 시장 좀 여쭤볼게요. 생각보다 분위기가 참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서브 섹터들 괜찮고 반도체에 대한 기대는 몰리고 있어요. 외국인의 수급 또한 긍정이고요. 네. 포지션 전략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 계속 가던 대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1월 달에 사실 시장의 흐름에 좀 몸을 맡기신 분들, 특히나 조선이라든지 방산처럼 가는 기업에 힘을 보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성과를 얻었던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5월 달 시장, 6월 달 시장, 그러니까 2분기도 마찬가지로 그때와 저는 동일하게 가는 기업에 힘을 조금 더 실어주는 것이 어떨까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그동안 굉장히 좀 답답했던 부분은 뭐였냐면 외국인의 연속성이 없었고 또 외국인의 수급의 연속성이 없다 보니까 주도주의 어떤 복귀가 없었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 외국인의 수급의 이제 연속성도 살아나고 있고 또 이제 반도체 IT가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지금 잘 해 나가고 있는 그러한 판이 깔린 상황이라서 우리나라 증시에 저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중간중간에 함정들은 좀 있습니다. 2차 전지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고 제약바이오도 좋은 위치에서 자꾸 여러 가지 대내의 노이즈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이러한 부족한 부분을 서브섹터라고 불리우는 그동안 정말 소외됐었던 섹터들의 이제 반란들이 나타나면서 어떻게 보면 시장의 순환매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증시는 부정적으로 보시기보다는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이 저는 더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규 대표님은 어떠신지 궁금해요. 지금 시장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5월까지 좀 즐기고 슬슬 5월 말에 포지션을 좀 다 이익 실현하는 쪽으로 생각해보자라는 의견들도 있거든요. 이재규 대표님은 어떠세요? 저는 일단 지금도 수익이 좀 충분히 나고 있으면 조금씩 줄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4월 9일부터 저점을 잡고서 반등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대내적으로는 대선이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시장이 우상향을 좀 더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이제 어쨌든 많이 올라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충분히 나오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비중 조절이 조금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시장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했었던 부분이 뭐냐면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지금 6거래일 동안 코스피 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수급적인 부분들은 계속해서 개선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수익을 좀 챙기시고 주식 비중을 살짝 줄여도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극단적으로 주식 비중을 완전히 줄이거나 주식을 전부 다 매도하자라는 의견이 아니라 일부 수익이 크게 나고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정리를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다만 그 외의 종목군들이라든지 최근 들어서 시세가 붙고 있는 종목군들, 예를 들어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올라온 부분들은 분명히 있지만 실적을 기반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하반기에도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었던 섹터들이 있죠. 예를 들어가지고 조선이라든지 방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으로 업황이라든지 기업들에 대한 앞으로의 펀더멘탈이 훼손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수익률 게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땐 주가가 많이 올라간 쪽에서는 어느 정도 매물이 나오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저평가가 되어 있는 쪽으로도 자금이 넘어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저는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래서 그 시장의 분위기가 좀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연속적인 반등세가 나오고 있고 반도체 쪽으로 자금이 많이 몰린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였었던 섹터 같은 경우는 살짝은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주 한 주를 보고서 그동안 시장을 이끌어왔었던 업종군들이 완전히 엎어질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것은 일러요. 왜냐하면 그동안 시장을 이끌어왔었던 종목군들이 기본적으로 실적이 바탕이 되는 종목군들이 많았거든요. 조선도 마찬가지고 화장품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꺾인다라고 제가 주장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단기적으로는 눌림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후반까지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의 수급이 추가적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반도체 쪽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그동안 상대적으로 주도 섹터의 역할을 못했었던 쪽,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번 주 들어서 본격적으로 좀 올라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이쪽에 대한 관심이 어떻게 보면 많이 올라간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제가 말하기는 편하지만 실제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매매하시기에는 부담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좀 접근하기 쉬운 쪽을 공략해 보시는 건 어떨까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진영에 대한 기대와 이번 주부터 확실히 나아지고 있는 분위기는 있으나 이것의 연속성, 좀 더 강한 힘을 확인하는지 그 여부를 이번 주 좀 주목해 보자라는 것이고요. 다만 뭐 많이 올라간 섹터라고 한다면 조선 방산 등을 얘기하시는 거겠죠. 그런데 현대로템 어제 시간 외에서 실적이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현대로템 보유자 어떻게 해야 될지 이재규 대표님 코멘트 가능하십니까? 일단 보유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전 추가 반등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아까 전에 제가 이제 그동안 좋았던 종목군들을 좀 비중 조절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시장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방산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고려해 봤을 때 새로운 내용이 저는 많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거든요. 제가 이제 방산 쪽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드릴 때 가장 많이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방산주들을 다른 나라 방산주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PBR 기준으로 아직까지도 저평가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방산주들을 볼 때 뭘 봐야 되냐면 다른 나라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10%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더 높게 나오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메리트가 있는 것은 맞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급하게 매도하실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내가 현금을 온전히 들고 있다라고 한다면 포트를 공략할 때, 포트를 구성할 때 많이 올라간 종목군들보다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같이 어떻게 보면 상승 여력이 좀 더 남아있는 쪽에 집중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뭐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 수급도 많이 붙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최근 시장을 보면서 반도체 쪽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면서 뭐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급하진 않지만 비중 조절은 필요하지 않을까. 신규 매수는 전 좀 보수적인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약간 미중 분위기도 그렇고 온건해진 글로벌 정세 속에서 시장은 어느 정도 센티 측면의 방사능 차익 실현 계기가 마련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뭐 실적이 찍히고 있는 분야이다 보니까 급한 매도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점을 얘기 주셨으나 선택하기 훨씬 편한 섹터가 반도체라는 것은 뭐 이재규 대표님이나 김태성 본부장님이나 지속적으로 언급을 해주셨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어제 그리고 최근에 가장 뭐 조선 방산이 쉬고 반도체가 예상보다는 조금 미약하게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선전하는 건 신재생인 것 같아요. 신재생 태양광 풍력 원전까지 4월부터 시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하나솔루션,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3월 달부터 강력하게 얘기를 해주셨던 김태성 본부장님 많이 올랐어요. 네. 어떡할까요? 더 보셔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더 이제부터도 시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태양광주들 사실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제 어제 상한가 간 기업들도 이제 많은데 대신에 그 기업별로의 특색을 조금은 잘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어서 그걸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사실 어제 만약 태양광주들이 어떤 미국에 대한 기대감 혹은 또 중동에 대한 기대감을 올랐다면 가장 1순위로 올라와야 할 기업, 그러니까 변동성이 가장 컸어야 할 기업이 하나솔루션입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솔루션보다 HD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조금 더 강했었던 어제의 모습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 네. 결국 외부적인 요소보다 내부적인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또 강하게 포함이 되어서 움직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키워드는 결국 햇빛 연금이라는 키워드로 이어집니다. 이게 뭐냐면 그 지역에 만약 태양광 패널을 설치를 하게 되면 그 지역 주민들에게 페이백을 일정 부분 해주겠다라는 제도거든요. 네. 이거를 지금 제주도에서는 바람연금이라고 하는 상품으로 그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면서 또 굉장히 또 좋은 어떻게 보면 사업성을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 여기저기 지금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지금의 상황에서 태양광주들이 한 번 더 어떻게 보면 밸류를 높여 잡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저는 국내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보신다라고 하면 HD현대 에너지 솔루션을 보는 게 맞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동과 미국이 만났죠. 그러니까 중동은 사실 석유의 나라라고 알려져 있지만 2020년도 들어오면서부터 석유의 의존도를 좀 많이 낮추고 싶어서 네. 태양광 쪽에 힘을 많이 준 국가이기도 합니다. 나라이기도 하고요. 그런 그쪽에서 중국보다는 사실 지금 미국과 더 가까워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패널이 한 번 더 시장을 공략해 볼 수 있는 저는 모멘텀이 생겼다고 보여지기에 그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 하나 솔루션을 저는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어제 또 상한가 간 기업들 중에 뭐 대선 파이텍이라든지 아니면 두 자릿수 상승 기록했던 다수의 기업들 여러분들이 보실 때 어떤 부분을 보셔야 되냐면 전체 매출 비중 100% 중에 네. 과연 이들의 신재생 에너지 매출 비중이 얼마인가, 그리고 또 그 안에 태양광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가,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일부 몇 기업은 5%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건 나중에 이제 대장주가 꺾일 때 그 종목분들은 대장주보다 꺾이죠. 2배 혹은 3배수로 네. 더 조정의 폭이 커질 수 있으니 이 부분들을 꼭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이제 또 SK 이터닉스 그리고 SK 오션플랜트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에는 풍력도 하면서 태양광까지도 합니다. 대신에 이제 물리적인 구조물을 생산을 한다라기보단 개발이라든지 생산 그리고 그 후에 관리를 하는 쪽에 더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거든요. SK 이터닉스가. 네. 근데 여기에 또 구조물을 공급을 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기업이 바로 SK 오션 플랜트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풍력보다 태양광주를 더 선호하는, 지금의 시장에서는 네. 더 선호하는 투자자이긴 하지만, 풍력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람연금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붙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 속에 사실 CS 윈드랑 CS 베어링은 유럽 매출이 높죠. 그리고 이제 미국에 대한 부분은 트럼프 때문에 굉장히 또 부정적인 시각들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 이쪽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크다라고 느껴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SK 오션플랜트와 아니면 SK 이터닉스를 같이 보시는 게 좋은데, SK 오션플랜트가 어제 넥스트 거래소에서 상한가로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쫓아가시기에 좀 불편하신 분들은 SK 이터닉스가 현재 시점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공략 가능한 종목군들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 한번 드리겠습니다. 햇빛연금, 뭐 바람연금 여러 가지 키워드, 땅불바람, 물마음, 뭔가 세상의 모든 기운이 모이면서 3월 달부터 해서 이 신재생의 키워드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미리 말씀 주셨었고 추가적인 전략으로 더 보유할 수 있다라는 점과 조금 더 부담 없는 선택지를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한 종목도 얘기해 주셨어요. 자, 이제 이재규 대표님의 의견 듣겠습니다. 이재규 대표님은 태양광, 풍력, 원전 중에 제일 앞단에 뭘 두세요? 네, 어제만 본다라고 한다면 태양광인데, 전 일단은 원전 쪽이 그래도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방금 전에 본부장님께서도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신재생 쪽 같은 경우는 미국 쪽과,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는 미국 트럼프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받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중국과 합의를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태양광도 좀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관세 부과가 여전히 유지가 된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 쪽에서는 태양광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많이 만들어주고 있는데, 대외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대내적으로는 이제 정책적으로 육성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태양광과 풍력 모두 다 저는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원전 쪽 같은 경우는 좀 더 강하게 초당적인 지원을 받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에서 원전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계속해서 붙고 있죠. 우리가 이 에너지원 쪽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구조냐면 지금 계속해서 전력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도 반도체를 잠깐 짚어봤는데, 반도체 AI 시대가 계속해서 도래를 하면서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서 전력 수요가 늘어나죠. 근데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 바로 탄소 감축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에너지 쪽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해서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제가 원전 쪽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는, 어제는 이제 정책적인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태양광과 풍력이 좀 더 탄력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원전 쪽 같은 경우도 어쨌든 미국에서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 탈탄소와 관련된 부분에서 따져봤을 때는 원전 쪽이 또 메리트가 굉장히 높아요. 네. 발전 비용 쪽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제 원전 쪽 같은 경우 미국에서도 육성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양당에서 긍정적인 스탠스를 내놓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전 쪽을 우리가 이제 시장에선 두산 에너빌리티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또 이제 BHI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규모가 좀 작은 기업 중에서는 G2파워라든지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도 지금 시장에서 엮이면서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좀 체크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기업을 더 소개드려 보자면 네. 대명 에너지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대명 에너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민간 기업 중에서 풍력 쪽에서 1위를 한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 대명 에너지 같은 경우는 신재생, 풍력과
태양광을 모두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ESS 쪽에 대한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거래가 좀 들어오면서 주가가 움직임이 나왔는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교집합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좀 체크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원전 쪽에서 G2파워, 보성파워텍, 대명에너지까지 확장해서 얘기를 좀 해주셨고요. 두 분의 신재생 종목들에 대한 AS 받아봤습니다. 앞서 저희가 태양광 인버터 관련주 얘기하기도 했었는데 G2파워 역시나 또 태양광 인버터 하고 있는 기업이어서요. 이런 인버터 쪽에 테마 이슈도 같이 좀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로봇으로 가볼게요. 어제도 함정남 차장님과 로봇주 얘기했고요. 오늘도 또 두 분과 함께하게 되네요. 그만큼 로봇주의 시세가 분위기를 좀 탄 것이고요. 그 시작은 유진 로봇이었습니다. 네. 정치 테마주로서 유진 로봇이 상한가를 거듭하고 있고 그 아랫단으로 이제 종목들의 온기가 좀 확산이 됐어요. 네. 그래서 로봇주는 지금 어떤 시점일까요? 일단 유진 로봇 같은 경우에는 3거래일 연속 상한가잖아요. 그런데 앞선 2거래일은 사실 그렇게 섹터에 큰 호응을 얻지 맞아요. 못했던 것 같아요. 어제 다 같이 갔죠. 어제 이제 같이 움직였는. 근데 어제 왜 같이 움직였느냐라고 놓고 보면 트럼프가 이제 사우디를 가서 그리고 이제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또 이제 중동 쪽과 이제 만남을 할 때 휴머노이드를 좀 선보였던 부분들이 화제가 되면서 이제 로봇주들 다수가 이제 같이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이 흐름이라면 테슬라의 주가의 영향에 저는 또 굉장히 로봇주들이 당분간 또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대장주였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움직일 것이냐 말 것이냐 다들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정말 오랜만에 지금 굉장히 좋은 상승 를 보이면서 하위단에 있었던 2등주, 3등주 로봇주들이 이제 같이 움직이는 네.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로봇에 대한 관심도는 저는 더 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종목별로 정치 테마주 쪽으로 움직였었던 기업들이 있기에 이 부분을 좀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유진 로봇도 그렇고 로보로봇도 그렇고 정치 테마적인 요소 때문에 움직임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들은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 있으니 주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어제 로보티즈라고 하는 기업도 굉장히 좋은 모습, 그러니까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쫓아가기엔 다소 이제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시세가 한번 나왔다라는 것에 앞으로 저는 중심은 로보티즈로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나는 어떤 기업을 이제 트레이딩 할 거냐라고 한다면 저는 계속 감속기 쪽을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감속기 쪽에는 SPG도 저는 좋지만 SBB 테크라는 이제 중소 기업을 한번 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이제 로봇 하면 삼성 이야기가 안 빠지고 나올 수밖에 없죠. 네. 그러면 또 이렌시스와 같은 기업들이 같이 테마적으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로봇주들은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한다면 당연히 대장주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로보티즈 혹은 하이젠 RNM을 좀 보시면서 어떻게 보면 투자의 기준을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변동성을 생각을 하신다면 제가 언급드렸던 중소형 기업들 한번 관심 있게 보시자라는 의견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의 M&A 이슈가 있을 때는 항상 이렌시스가 그쵸. 그렇게 움직임을 보이긴 했었는데요. 일단은 성향에 맞춰서 종목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 주셨고요. 이재규 대표님도 이제 로보티즈 탑픽으로 주셨던 것 같은데요. 어버이날에 로보티즈를 주셨고 오늘은 스승의 날이네요. 로보티즈 AS 해주세요. 네. 그게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지난주에 제가 로보티즈를 말씀드렸는데 네. 어제 좀 좋은 모습이 나왔죠.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어제 상한가에 들어갔기 때문에 오늘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로보티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앞서서 아까 제가 에너지 말씀드릴 때 잠깐 잘못 말씀드린 게 하나 있어가지고 네. 원전이 발전 원가 기준으로는 가장 저렴하고요. 탄소 감축에 대해서는 신재생이 가장 탄소 감축 쪽에서는 메리트가 높다. 이렇게 한번 정정드리면서 로봇 쪽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로봇 쪽 같은 경우는 어제 같은 경우 두 가지 모멘텀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돼요. 아까 전에 앵커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삼성이 어쨌든 어제 인수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그 로봇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한번 붙었고 그리고 테슬라 쪽에서 계속해서 옵티머스에 대해서 2026년도에는 10배 정도의 캐파를 늘리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왔죠.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테슬라의 그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도 로봇 산업 자체가 이 옵티머스 쪽이 테슬라의 자동차 사업부보다 10배 정도 커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뭐 지금 뭐
그 고령화 사회라든지 그리고 인건비의 부담을 이 로봇 쪽을 통해 가지고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로봇 쪽에 대한 투자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로봇 관련주는 지금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산업적인 부분이 아니라 우리나라 시장의 특성을 좀 본다라고 한다면 과거에도 이런 흐름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반도체가 움직이고 그다음에 AI 소프트웨어 쪽이 움직이고 그와 엇비슷하게 로봇 쪽이 움직였던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가 비록 정책 테마로 움직이긴 했지만 AI 소프트웨어 쪽 같은 경우도 한 차례 움직임이 나왔죠. 그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로봇 쪽으로 자금이 들어오는 것 같아서 전 로봇 쪽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로보티즈도 좋고요. 전 이제 개인적으로는 액추에이터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액추에이터 안에 감속기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액추에이터 쪽에 대해서 메리트를 가져갈 수 있는 기업으로는 하이젠 RNM 같은 경우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보티즈에 이어서 하이젠 RNM도 얘기해 주셨습니다. 옵티머스의 제롱에 국내외 로봇주들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공략해볼 섹터로 가볼게요. 김태성 본부장님은 의료 AI로 얘기를 해주시네요. 의료 AI, 지금 어떤 취지로 가장 관심을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정치 테마적인 요소도 좀 고려돼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것도 그렇지만 국내를 넘어서서 해외 매출에 대한 성장성을 어느 분야에서 이제 가장 빠르게 낼 것이냐, 특히 AI가 붙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산업 중에 어디가 가장 1위일 것이냐. 사실 작년과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르니 뷰노 JLK로 이어지는 영상 진단 쪽이 조금 더 많은 관심을 받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최근 들어 루닛의 주가가 굉장히 또 하락 변동성을 좀 보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면서 유사 섹터 안에 다른 기업들을 많이 찾고 있으시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3빌리언과 같은 기업들이 최근에 다시 한번 또 시세가 나기 직전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저는 이 기업을 보시자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일단 유전체 분석 기술을 이제 보유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사업의 영역을 확장을 해 나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체 매출의 지난 분기 실적을 봤더니 벌써 80%에 가까운 매출이 국내가 아니라 해외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는 기업이라서 밀렸을 때 손절 라인을 좀 잘 설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의 손절 라인은 저는 6,000원을 잡고 대응을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상승 시에 최근 4월 달에 기록했던 8,000원이라는 가격대는 저는 충분히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서 11,000원이라고 하는 단기 목표를 제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000원의 단기적 목표가 얘기해 주셨습니다. 3빌리언 살펴주셨고요. 자, 이재규 대표님의 오늘 종목은 어떤 겁니까? 네, 저는 오늘 반도체 쪽에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STI라는 기업인데 지금 우리가 반도체가 가만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주식 매매를 하실 때 가장 부담이 되는 게 뭐냐면 시장에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다가 그래서 매수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주가가 빠지면서 거래 대금이 급감하는 경우가 저는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반도체 업종들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의 그런 관심, 거래 대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쪽은 우리가 체크를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2023년도만 하더라도 반도체 쪽에 대해서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이 좋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실적이 돌아선 게 2024년도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반도체가 사이클상 3, 4년을 탄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지금 이제 AI까지 붙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주가 상승 랠리는 이제부터 어떻게 보면 시작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STI 같은 기업은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 이제 세정 장비 쪽에 대한 메리트를 전공정 쪽에서 가져가고 있고요. 후공정 패키징 쪽에 대한 그 리플로우 장비 쪽에 대한 모멘텀들도 받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공정과 후공정,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반도체 종목군들을 볼 때 어제 같은 경우는 유리기판이라든지 뭐 공조와 관련되어 있는 액침 냉각 기업들도 좀 변동성이 나왔는데, 우리가 HBM이냐 BHBM이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서 굉장히 복잡하게 매매를 하죠. 근데 지금 STI 같은 경우는 전공정, 후공정 쪽에 대한 매출이 둘 다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게까지 부담 갖지 않는 상태에서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STI 같은 경우는 중국 쪽에 이제 합작 법인을 설립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미국과 중국이 어느 정도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해 갈 경우에 그에 따른 수혜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STI가 22,8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주가가 변동성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상단으로는 직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25,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9,500원으로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STI 반도체 진영에서 관심을 둘 수 있는 종목으로 얘기해 주셨어요. 3빌리언과 STI 기억해 보겠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저희 시간적 여유도 있고 해서 어제 시간 외 실적에서 가장 궁금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앞서 이재규 대표님께 말씀드렸던 현대로텐도 있겠습니다만 롯데관광개발이나 이수페타시스도 궁금하거든요. 이수페타시스 예상보다 좋은 실적 냈어요. MLB 쇼티지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와, 얼마 만에 또 이수페타시스인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뭐 증권사 곳곳에서 약간 호평하는 분위기입니다. 뭐 상승 여력 40% 이상 남아있다라는 보고서도 나와요. 비상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였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더 갈 수 있을까요? 사실 이스페타시스가 작년 하반기쯤에 보여줬던 모습에는 그렇게 썩 좋은 점수를 줄 수는 없겠지만 조금 심리적으로 그렇죠. 그래도 어느 정도 중간에서 중재를 잘 해주면서 주가 관리 차원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 저는 관심 있게 보는 것은 맞다. MLB 같은 경우에는 공급자 우위 그리고 이제 다중 적층 부분에서도 사실 굉장히 많은 글로벌 기업들의 생산 거점이 어디냐라고 하면 중국이거든요. 근데 아무리 미국과 중국의 환경이 우호적으로 변했다 하더라도 중국 쪽 제품보다는 저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반사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고려를 해보면 저도 이제 증권가에서 예측을 하는 어느 정도의 수준만큼 이수페타시스가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외국인은 근데 계속 팔아요. 근데 저는 이수페타시스보다 사실 앞서 이재규 대표님이 이야기했던 세정과 시각 장비를 저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려보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SK하이닉스가 올 초에 무슨 이야기를 했죠? 미국 가서 다 팔고 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인 수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HBM을 더 많이 생산할 수는 없습니다. 왜? 공장 증설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고객은 어떻게 보면 어제 사우디 가서도 엔비디아가 굉장히 많이 팔고 왔잖아요. 고객은 늘어나고 있고 판매량은 늘어나는데 그럼 그 HBM을 어디서 지금 받아오는 걸까? SK하이닉스의 지금 생산량은 정해져 있는데 그럼 이걸 삼성전자냐? 아니면 마이크론이냐? 이쪽에서 받아오냐? 그게 아니고요. 아무래도 공정에서 수율을 높일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공정도 전공정이지만 후공정 세정이라든지 시각장비 쪽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조금은 더 수율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더 볼 수 있다. 굉장히 많은 공정이 있겠지만 수율을 가장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는 공정이 지금 시각이라든지 세정장비 쪽에서 할 수 있다고 지금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기준으로 보면 제가 주초에 말씀드렸던 KCT도 마찬가지고 지금 오늘 이야기했었던 STI도 마찬가지고 과거에는 세정 쪽 하면 원익 IPS를 좀 많이 생각들을 하셨던 것 같은데 원익 IPS가 사실 최근 들어 보면 매출에서도 좀 많이 처진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저는 KCT과 STI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수페타시스는 메이저 주체의 수급의 연속성이 지금 상승보다는 약간의 매도 쪽으로 좀 잡히고 있는 부분이라 이것들이 개선이 될 때 쫓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각 쪽으로 좀 초점을 맞춰보자. 세정장비, 시각장비 쪽에 초점을 맞춰보자. 이수페타시스는 수급의 개선이 뒤따를 경우 관심을 더 보자라는 얘기로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반도체는 수율 싸움이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수율을 올리기 위해서 어떤 쪽에 강화가 있어야 되는지를 두 분이 같이 고민해 주신 것 같습니다. 시장 전반에 대한 분위기 오늘 이재규 대표님, ISS의 김태성 본부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제 대체거래소 분위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도체 진영에서는 아무래도 엔비디아가 HBM 3E 12단에 대한 가격을 올려줬다라는 얘기 등도 있었고 엔비디아 향이 조금 더 짙은 SK하이닉스가 좀 더 강하게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나쁘지 않은 흐름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 총 상단의 알테오젠 어느덧 32만 원대 프리마켓에서 진행이 되네요. 어제장에서도 실적 발표 이후에 추가적인 하락을 나타내기도 했었고요. 앞서 봤던 로봇주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0.8% 정도 상승권의 흐름 확인이 됩니다. 거래량은 어느 쪽으로 집중이 되고 있을까요? 오늘 원전 이야기 저희 많이 살폈었죠. 오클로와 뉴스케일 파워가 좋은 실적을 내놨고요. 밤사이 미국장에서 오클로의 강도가 꽤 좋았습니다. 국내에서 이제 프리마켓 거래량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장 많이 실리면서 올라가고 있고요. 신세계 INC도 강세 흐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중동 순방에 오너가 함께 갔었다라는 얘기가 좀 영향을 줬어요. 요즘 HMM 흐름 괜찮습니다. 중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이제 배가 많이 줄었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조금 개선되는 효과가 아닐까 싶네요. 거래량 상위 코스닥에서는 엑스게이트 눈에 띕니다. 7% 상승. 미국에서 양자 쪽 좋았죠. 강세였고요. 앞서 이제 이재규 대표님의 로보티즈 오늘 프리마켓에서 좋은 흐름 기록하고 있고요. 신재생 쪽도 분위기가 나쁘진 않습니다만 어제 같은 강도는 아니다라는 점 확인이 되고 있네요. 이수페타는 약보합권 출발이고요. 토모큐브 한번 볼게요. 토모큐브 같은 경우도 어제장에서도 한 9% 일단 오르면서 끝이 났었는데요. 그 전날 27% 급등, 어제 9%, 오늘 프리마켓에서 2% 정도 상승세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뭐 개별 종목으로는 시세적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건 사실 한진칼이긴 하죠. 어제도 상한가였었습니다. 오늘도 프리마켓에서 6% 이상의 상승, 경영권 균쟁 이슈로 인해서 이 현상을 기록했는데 오늘은 또 어떨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체거래소 분위기 살펴봤고요. 이제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다음 코너에서 확인하시죠.